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ADM. 요 며칠 사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이름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바이오 종목은 좋은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잡고 가겠습니다. 최근 뉴스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공시로 확인되는 돈의 흐름과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상황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내가 뭘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1. 현대 ADM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포인트는 뭘까? 최근 기사들을 보면 공통 키워드가 딱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항암치료 실패 내성의 원인을 암세포 자체가 아니라 약물 전달 실패로 다시 본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에서도 현대 ADM이 오가노이드 유전체 분석을 근거로 내성의 원인을 유전적 변이만으로 보지 않고 약물 전달의 실패로 재정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서 등장하는 물질 플랫폼이 기사에선 페니트리움 PNETRIUM으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전이암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 이슈로도 확장돼요.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씨앗과 토양시드 언드소일 가설을 실증하는 식으로 전이 기전을 규명했다고 전하면서 유방 암폐암 대상 병용 임상 일상 돌입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톤의 기사들이 2월 초중순에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더 붙은 그림이고요. 정리하면 시장이 반응하는 메시지는 대충 이런 겁니다. 내성은 암세포가 강해져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약이 못 들어가서 생긴다. 전이는 무작위가 아니라 토양이 준비될 때 시작된다. 그 토양을 건드린다. 이걸 플랫폼처럼 확장해서 암뿐 아니라 다른 난치 질환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스토리입니다. 바이오에서 스토리는 주가를 움직이지만 돈이랑 공시가 받쳐주지 않으면 변동성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는 공시와 사업 구조로 내려가 볼게요. 이 회사는 원래 뭐 하던 회사냐? CRO 기반 신약 스토리 조합. 현대 ADM은 원래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 성격이 강한 회사로 소개됩니다. FNGUID 기업 설명에서도 임상시험 설계,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등 전 영역 서비스 같은 문장이 핵심으로 깔려 있고 2024년에 현대바이오사이언스에 인수됐다는 점도 요약돼 있습니다. 즉 구조를 단순화하면 아래쪽에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CRO 임상 서비스, 위쪽에는 페니트리움 같은 신약 플랫폼 스토리 임상 단계, 이 두 줄기가 같이 가는 형태예요. 이 조합의 장점은 바로 매출이 없는 순수 신약 개발사보다는 사업 기반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반대로 말하면 연구개발 임상 확대로 비용이 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공시로 보는 돈의 흐름, 희석 파생 손실 같은 현실 체크. 바이오 종목은 뉴스가 화려할수록 공시에서 자금 조달 희석 파생 손익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우선 거래소 공시 KIND 쪽을 보면 2025년 12월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유상증자 현물 출자 관련 추가 상장 공시도 잡힙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주당 가치 분산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공시 리스트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같은 항목도 회사 IR 공시 영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건 바이오에서 흔히 보이는 CB 전환 관련 평가 손익 이슈로 연결될 수 있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오히려 다음 공시 리스크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항목도 IR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적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보는 재료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시 원문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 현대 ADM은 임상 플랫폼 뉴스가 강하지만 동시에 자금 조달, 추가 상장, 파생 손익 같은 현실 이벤트도 같이 움직이는 타입이다. 그래서 뉴스만 보고 추격하면 뉴스가 꺾이는 순간 희석 손익 공시가 변동성을 키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4. 최근 주가 급등 구간에서 꼭 봐야 하는 것 상한가 다음 날의 행동. 최근 시장 기사에선 현대 ADM이 강한 급등 상한가급 흐름으로 같이 언급되기도 했죠. 이때 흔히 나오는 착각이 있습니다. 상한가 모든 게 확정. 이거 아닙니다. 바이오에서 상한가는 종종 뉴스 모멘텀, 수급 테마 단타 자금, 쇼커버 품절, 이런 게 한 번에 겹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딱 두 개예요. 거래 대금 거래량이 폭발했는지, 다음날 아랫꼬리로 버티는지 아니면 갭상승 후 밀리는지. 이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면 되고, 저는 오늘 대응 전략을 시나리오로 드릴게요. 5. 핵심 리스크 6가지 바이오 종목 공통 현대 ADM 특성.
임상은 계획과 결과가 다르다. 기사에 임상 계획, 임상 시작 표현이 많죠.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거나 설계가 바뀌거나 데이터가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플랫폼 기전 설명은 증명 수준이 중요. 전이 기존 규명 내성 재정의 같은 문구는 임팩트가 큰 만큼 투자자는 어느 단계의 근거인가를 냉정히 구분해야 합니다. 희석 유중 추가 상장 이벤트는 주가의 직격. 이미 2025년 12월 유중 추가 상장 공시 흐름이 확인됩니다. 파생 손익 전환 관련 이슈는 급등장에서 민감. 공시 목록에 파생 상품 손실 항목이 올라오는 스타일은 변동성 국면에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CRO 매출은 방어가 될 수도 비용 증가에 눌릴 수도. FNGUID에서도 손실 개선 매출 변화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언급합니다. 테마 수급이 붙으면 좋을 때 너무 좋고 꺾일 때 너무 빠르다. 이건 바이오 급등주의 전형이라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요. 6대응 전략 3가지 시나리오로만 움직이자.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현대 ADM은 좋은 뉴스가 많은 종목일수록 대응을 규칙으로 박아야 합니다. 시나리오 A 뉴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상승 추세 연장. 조건은 이렇습니다. 관련 뉴스가 추가로 나오고 공시에서 악재성 희석 손익 충격이 안 나오고 차트에서는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받쳐주고 눌림이 오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 이 시나리오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분할 대응만 하세요. 이미 보유 중이면 전량 몰빵 홀딩 말고 일부는 익절 구간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급등봉이 23개 연속 나오면 그 다음 날은 흔들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해 두면 남은 물량을 마음 편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이면 추격 매수는 제일 위험합니다. 상한가 다음 날 시가 매수 이런 패턴은 손절이 늦어지기 쉬워요. 대신 눌림 조정에서 23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시나리오 B 뉴스는 좋은데 공시자금 이벤트로 흔들리는 경우 급등 후 변동성장. 현대 ADM은 과거 최근 흐름에서 유중 추가 상장 같은 자본 이벤트가 이미 확인됐죠. 이런 종목은 상승 중에도 갑자기 물량 이슈가 튀어나오면 휘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대응 규칙은 딱 하나예요. 손절 기준을 차트가 아니라 내 계좌 기준으로 먼저 정한다. 예를 들어 손실 마이너스 5%면 무조건 절반 정리, 마이너스 8%면 전량 정리, 혹은 직전 눌림 저점 이탈 시 정리.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바이오 변동성장에서 기준 없이 버티면 결국 존버가 아니라 방치가 돼요. 그리고 공시 체크는 이렇게 하세요. 추가 상장 유상 증자 전환 청구권 행사 같은 키워드가 뜨면 주가가 왜 흔들리지? 하고 뉴스만 찾지 말고 먼저 공시부터 보세요. 파생상품 손익, 손익구조 변동 같은 숫자, 이벤트가 뜨면 그 손익이 일회성 평가 손익인지 영업기반 변화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C 모멘텀이 꺾이는 경우 급등 후 하락 전환.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오 급등주의 가장 흔한 결말은 이거예요. 좋은 뉴스는 이미 다 나왔고 다음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백. 그 사이에 단타 수급이 빠지면서 급락. 이때 제일 위험한 행동은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손절 기준을 없애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급등이 나온 종목은 손절을 늦추지 말고 재진입을 더 쉽게 만들어라. 손절을 빨리 하면 기분은 나빠요. 근데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재진입은 언제 하냐?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왔을 때만 하세요.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 대금이 줄었다가 다시 붙고 정고점 라인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7 다음 체크포인트 무조건 이것만 확인. 현대 ADM을 추적한다면 저는 이 5가지를 체크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임상 계획이 승인 개시 중간 데이터로 전환되는지, 페니트리온 관련 주장들이 논문학 회공식 데이터 형태로 누적되는지, 자금 조달 추가 상장 흐름이 추가로 나오는지, 파생손익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추가로 나오는지, CRO 기반 매출이 실제로 방어력을 보여주는지. 마무리. 오늘 현대 ADM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약물 전달 실패가 짠의 성전이 차단 같은 큰 스토리에 반응하고 있고 회사는 CRO 기반을 깔고 신약 플랫폼을 키우는 구조지만 동시에 유중 추가 상장 파생 손익 같은 현실 이벤트도 같이 봐야 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결론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규칙 있는 분할 시나리오 대응이 없으면 계좌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